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의 7번째 사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2006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221-1번지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토지에는 옛날에 건축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 후 222-1번지의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 증축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놓을 수 없어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222-1번지 주인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주인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참 이를 막겠다고 하며 마다 선물을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도를 사용하고 싶으며 걸핏하면 막겠다고 하는 221-10번지 행포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저는 참 이를 질문하신 걸 보고 이 법규를 모르면은 이렇게 막겠다고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놔주지도 않고 또 놔달라 소리도 못하고 참 이런 거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보면은 이렇게 요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도로 같은데 도로에 연결이 되지 않았죠. 여기가 요만큼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은 그 도로, 지적법상 도로에 접하지는 않은 땅입니다. 자, 보시면 항공사진입니다. 이것이 항공사진인데 이 항공사진은 여기가 이제 저기 파주 쪽이 돼가지고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항공사진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사진을 보면은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다가 제가 전화를 걸어서 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본인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기까지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옆에 땅인데 여기 도로 위에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높이가 차이가 나더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 보니까 현장을 가봤더니 이렇게 이 집 마당을 틀어서 낮은 쪽으로나 이렇게 돼야지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현장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이 사람의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집에 들어오려면은 이 집의 마당을 지나야지 들어올 수 있지 마당을 지나지 않으면 집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마당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면 들어가지 마! 뭐 이렇게 말로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지적도를 좀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 스마트 이게 국토정보입니다. 스마트 국토정보 확대를 봤더니, 아까 그 항공사진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돼서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는 저기 보면 이렇게 축대 같은 게 쌓여 있습니다. 축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농사지는 밭들이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는 축대로 쌓여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 땅은 상당히 이렇게 몇 평은 안 되지만은 이게 낭떠러지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이 그 옛날에 집이 있던 것을 사서 증축 허가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번지수를 가지고 그 건축물 관리자가 봤더니 여기 보면은 건축설계사무소 여기 있어요. 정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폐율 용적률 정확하게 있고 건축도 있고 건축 허가 언제 받았다는 것도 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전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게 건축 허가를 받고 도로 사용 승낙을 했어도 다시 말하면 그 남아있는 서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그 허가난 서류를 뒤져보면은 도로 사용 승낙을 한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제11조 보면 건축허가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겠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허가를 얻는다 그런 것으로 본다 이런 거죠. 자, 근데 1항 말고 그 다음에 이제 5항을 보시겠습니다. 5항 제1항에 따른 위에 1항에 따른 1항에 따른입니다. 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13조 2와 제14에 따라 관련 법률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으면은 동시에 이 다음 것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일 첫 번째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다시 말하면 아까 남의 집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됐는데 그 사람이 사용 승낙을 안 해줬을 리가 없다는 얘기. 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놨으면,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도로 사용 승낙을 하는 걸 조건으로 내줬으니까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된다.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수법 제32조에 따른 개인 하수 설치 신고. 다시 말하면 도로에 의해서 어떤다? 그 사용 승낙을 받은 걸로 본다.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시설 신청도 된다?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과에서 하수도과나 상수도과, 수도과에다가 다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 남의 땅인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다?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게끔 되면 괜찮다 하고 됐기 때문에 어떤다?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부서에다 다 협조 공문을 보내서 오케이 해준 걸 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 허가서 자체에는 뭐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수도 허가를 받은 것이 따로 없지만은 받은 것으로 본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줬을 거라는 얘기인데 어디를 해줬겠느냐 이러니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준 대로 다니는지 안 해준 대로 다니는지 뭐 다른 데로 다니는지 그건 잘 모르죠 보면. 그러면 자, 제가 건축물을 가지고 건축관만 관리대장만 본 게 아니라 건축물 현황도도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띄워봤더니 자 보십시오. 아까 지적돼 있는 도로는 여기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도로를 이게 바로 들어오면 여기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축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이만큼을 도로 상승을 해서 이리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승낙 해준 것이 건축허가에 보게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허가서와 이 배치도를 가지고 수도과에 가서 이렇게 사용 승낙을 받았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 여기를 통해서 수도를 놔주십시오 하면은 수도를 놔주게끔 돼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뭐 또 막을까요 어쩌까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해줄 때 기양해 줬겠습니까? 돈을 받고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고 해주고 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땅에 들어오는 여기 보면 이 도로를 이쪽으로 됐으니까 땅 주인이 땅과 땅의 계약이지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도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허가를 내준 사람이 바뀌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바뀌든지 아무 관계도 없이 이 땅에 이 건물을 진출입하는 데는 일단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건축법에서는 뭐냐면 사용 승낙을 받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사용 승낙을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으면 이것을 지목 변경을 하고 도로로 바꿔놓으면 아주 좋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지목을 바꾸려면 무슨 법을 적용받냐면 지적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지금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지적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적법에 의해서 여기 땅 주인이 여기 있는 이 땅의 주인이 지적과에 가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이 건물의 도로로 사용 승인을 해줬으니까 지목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땅 주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 여기를 도로로 썼다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법은 반드시 누가 한다? 땅 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 승낙만 해주고 대부분의 땅 주인이 분할과 지목 변경은 지적과에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법상 도로는 없고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든다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땅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과도 관계가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계단이 있어서 자동차 통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을 때는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건축법 때문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다만 4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은 건축법에서 주차장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어떤다? 건축가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다니지 못하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땅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도로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워낙에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해서 이거를 책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대면 강의를 하고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강남구 태일원로 3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오시는 길은 간단합니다. 전철을 타시고 선릉역에서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해서 200m를 오시게끔 되면 오른쪽에 오피스텔인데 안암타워라고 있습니다. 그 안암타워 1414호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동영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10만원을 교재 포함해서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시면 제가 동영상 이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초청을 해드리면은 언제든지 그 아무 때나 실시간 라이브 말고도 아무 때나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보면은 그 010-4444국에 2069번으로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도 하고 도와도 드리고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자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나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 있을 때는 그 전화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놓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집에서 시간이 날 때 전체를 다 한번 상황을 보는 겁니다. 현장 사진도 보고 항공 사진도 보고 법규도 보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당사자하고 몇 번 확인을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땅에 도로가 문제라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